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늘 예, 오늘도 7월 20 오늘이 26일이죠. 26일. 예,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의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은가. 이 아랫역은 어제 새벽에 1시쯤 봤는데 20도까지 떨어져요. 20도. 낮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낮과 밤의 그 기온 차이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조금 올라서 25도, 6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저도 이 책에 있는 이 책방이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사실 뭐 여기 이제 작은 방 하나 이렇게 아마 그 처음 이 교회를 만들었던 목사 생각은 아마 여기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책방으로 꾸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는 책방으로, 물론 여기 뭐 사람이 한 사람 살 수 있는 만한 적당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태백도 많이 시원하지 않아요. 잠깐만. 좀 제가 허리를 좀 펴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높으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좀 높으면 좋은데 뭐 마냥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태백도 이렇게 뭐 되게 뭐죠?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태백의 교회들이 에어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녹록지 않다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태백도 작물의 변환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배추 농사가 계속 10년 단위로 보면 성공한 게 한 30% 3번, 세 번. 좀 조금 이제 9월, 10월 찬바람 막 불기 직전에는 또 그래도 김장용 배추는 그래도 좀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는 이제 힘들다. 그래서 이 말을 서두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변해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민해왔던 방식하고는 이제 전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주, 지난주, 지지난주는 제가 이렇게 막 뿌렸습니다. 제 거 링크 복사해서 막 뿌렸는데, 그래서 뭐 한 7, 8명씩, 10명은 아니어도 그래서 뭐 순간 뭐 70여 분씩 들어와서 제 방송을 봐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안 뿌렸어요. 설교 준비 좀 하느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느라고
제가 오늘 약간 한 10여 분 게으름을 피웠더니 다음 주는 열심히 열심히 미리 뿌려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기존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바뀐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없다. 시대 정신에 부응할 수 없다. 시대 정신에 따라갈 수 없다. 시대 정신과 동행할 수 없다. 끌려가는 패러다임으로는 이 시대를 미래지향적으로 밀고 나갈 수 없다. 이런 것이 전 진정한 진보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을 정확히 알고 그 시대 정신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되 딱 반보만 먼저 가는 그러한 사람들, 전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라고 해서 100m, 200m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10발, 만보, 1000보 더 가는 게 아니라 딱 반보만 앞서가면서 대중들과, 대중들이란 말과 군중이란 말은 좀 다릅니다. 그죠? 군중은 집단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중은 그 집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근데 그 대중들은 그 집단화되어 있지 않으나 어느 어떤 그 충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박사님. 아니요, 태백에서 지금 방송 중이야. 내가 12시, 12시 한 5분, 10분 전화할게. 이거 날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이따 전화해요. 오케이. 월요일날 국회에서 저기 3시부터 5시까지 저기 토론회가 있어서 하여튼 통화합시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자기 행사 있는데 남태령에서 하는 행사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중과 군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매화될 수 있고 집단화되면 그 팥쇼가 될 수 있습니다. 팥쇼. 그리고 팥쇼라고 얘기 많이 했죠, 옛날에. 요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파시스트가 되는, 네, 그런 길들을 걷게 되는. 그래서 이 군중화되는 순간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활용당하고 그리고는 폐기당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이 대중과 군중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집단지성과 대동지성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동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단지성은 군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대동지성만이 진정한 대중성을 담보해 가면서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중성, 그는 직접적인 민중 아니냐, 직접적 인민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2016년 촛불혁명, 그리고 2024년 빛의 혁명, 이 과정에서 대중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도대체 이 지성은 뭘까? 집단지성을 넘어선 대동지성. 누구와도 함께 거기에 무슨가 다름과 차이를 이야기하며 혐오와 증오, 서열과 차별을, 계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호응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그 에너지가 되어지는, 시너지가 되어지는, 서로 상승 효과를 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여러 번도 있었지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파리권민, 그리고 수많은 인민들의 자발적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1980년 서북항쟁을 통해서, 그리고 광주민주항쟁을 통해서, 그리고 87년 대항쟁을 통해서 거기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수백만 명의 그 인민들의 자발성과 그 넉넉함, 그 다음에 그 두터움, 그 따뜻함, 이런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지혜를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고 혁명이 있으면 반혁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는 이 혁명을, 빛의 혁명을 온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싸워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혁명이 보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커녕 기득권과 이득권을 쥐고 있는 새끼들에 의해서 지금 반혁명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나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통이 터뜨리는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게 저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쌍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놈들이 반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시민이, 김어준이가, 최욱이가, 정준이가, 박구영이가, 박시영이가 어떻게 반혁명이냐? 얘 반혁명 세력입니다. 예? 그 새끼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 공공을 이용해서 사리를 채우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새끼들인 것이에요. 여기 미가서에서 나오는 이 더럽고 추악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가 미가서 3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뼈를 바르고 살을 삶아서 처먹는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엔 그렇게 그놈들이 바로 반혁명 세력이에요. 빛의 혁명의 그 공공성, 그 대중성, 그 인민성을, 그 혁명성을, 그 진보를 그 새끼들이 갈취해서 피를 빨아먹는 새끼들, 흡혈귀 같은 새끼들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디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기 형님 갑자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간절한 겁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 현실은 혁명과 반혁명의 싸움이에요. 무슨 검찰 수사권, 공적 요구권, 이따위 쓰레기 같은, 예? 본질은 그냥 내비두고 화잡 쓰레기 같은 표피만 가지고 변죽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서 호도하고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이 추악한 새끼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제 후배가 쓴 기사에도 제가 댓글을 썼습니다. 개새끼들의 요염한 작태라고. 예? 보안 수사권 요구 폐지, 존속, 이런 비본질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이 민생의 핵심적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모든 어젠다를 빨아들이면서 거기서 피를 빨고 코인팔이 하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위 식자연 뭐 지식인 하면서 그 개새끼들이 떠드는 것이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넌덜머리가. 심지어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그 정치 한잔인가 그 친구들, 예? 그 친구들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제가 눈걸 신 것도 있고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유튜브 그 뉴 미디어들 사람들을 또 현혹해서 꼬셔서 혹은 뭐 돈질을 했는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파렴치한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아울레스가 명상론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저놈들 실질적으로 저놈들 복수하는 방식은 저놈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딱 하나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저놈들에게 진정한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품위와 품격은 바닥까지 끌어내리지 않고 꺼져가는 지하로 던져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저도 국힘당 앞에 가서 쌍욕합니다. 이 죽일 놈, 살릴 놈, 패대기 칠 놈, 찢어 발길 놈, 아작을 내고 싶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쌍욕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그놈들에게 그래도 우리의 선명성을 강요하고 강조하지만 우린 보다 더 두툼한 품위와 품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본 것입니다. 오늘 대차불가 대한민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제가 아마 정치, 경제, 그다음 언론, 사법, 교육, 국토 전체 뭐 그래서 한 5, 6개 꼭지로 정치민주화는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하여튼 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15개에서 전체 꼭지는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그러면 책 한 권 분량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떻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단행본으로도 엮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첫 번째 블록 정치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제목은 정치가 생물이냐고 라고 하는 그런 느낌표를 되게 때렸지만 여러분 정치가 생물이냐고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칙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독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방송에 들어오시는 다른 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제가 이게 이게 사실 로만 칼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게 개신교 복식입니다. 이것이 1960년 61년 제2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로만 캐톨릭이 이걸 자기들의 복식이라고 우리들의 복식이라고 하자. 그래서 통일시켜서 그때 이후로 이걸 로만 칼라라고 얘기돼 크리트 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 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왜 넥타이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이것도 역시 아니 이건 내가 어디 가서도 내가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놀면서 뭐 이야기하고 뭐 쌍욕을 해도 이것은 내가 나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음성이 나한테 있고 그 음성을 내가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와 태도로 늘 견제하려고 하는 나를 규정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가서
아마 미가서로 이렇게 연장 몇 주간 설교를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미가서 내용이 살벌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철을 해놔서 9절입니다. 들어라. 주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분께 순종하여라. 매를 순위받고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 대 두 대 할 때 되박이죠. 되박 그겁니다. 가짜 돼.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언어가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말을 들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고 가짜들을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 폭력으로 불을 이룬 놈들, 거짓말로 불을 이룬 놈들,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먹어도 허기질 것이고 그죠? 감추어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있다 한들 칼에 붙일 것이다. 칼에 붙일 것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놀라운 협박을 이렇게 은유로 그리고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거고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시고 포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최근 유시민이라는 사람, 김어준, 정청래, 최민희, 박시영, 최욱, 박구영 이런 친구들이 정말 그들이 진보적 사고를 한다고 한다면 상부 구조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구조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고민들을 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내와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럽니다. 유시민이 뭐 몇십억, 몇백억 대 부자 관심 없어요. 부자면 어때? 어? 부자면 어때요? 여러분들 책 많이 팔아서 여러분이 그 책 많이 사줘갖고 부자 됐잖아요. 아우, 땡큐지. 좋아, 괜찮아. 아유, 어때? 부자. 죄입니까? 죄인가요? 여기 이것처럼 가짜대를 속여서 그리고 틀리는 거울과 추, 거짓말로 부자가 됐으면 그 새끼는 죽어야지. 그 새끼는 나쁜 새끼지. 그러나 정당하게 자기의 노고를 통해서, 노작을 통해서, 유심히 책 쓰잖아요. 누가 그 책만 쓰면 막 베스트셀러 되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좋아. 그러면 왜 자꾸만 가짜들을 쓰고 틀리는 거울과 추로 현혹시키고 착취하고 피를 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무학의 뭐 어준이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천박한 새끼가 책 한 권 읽고 오직 그 책만 있다고 얘기하는 인간들, 오직 성경으로만, 그건 그 당시 그 시기에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될 성경의 내용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라틴어를 막 읽어. 예? 라틴어를 막 읽어. 그래놓고는 지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하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저 쓰레 같은 새끼들 그러면서 그 새끼들한테 화딱지 나니까 거기서 오직 스크립처 성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21세기 제임스 웹이 지금 우주를 바꿔놓고 있잖아. 지금 천체 물리학 그리고 우주의 전체 모든 이 거리 관계 이게 다 지금 뒤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임스 웹 하나 올려놨더니 지금 그 전에 허블 만환경 올렸고 그 수많은 그 천체 만환경 올라가서 그 지금 기준들이 다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AXI, AGI, AXI까지 가게 되면 과연 인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수많은 AI 전문가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미래의 AI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트릭스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워셔스키 그때 그 매트릭스 만들 때 형제였고 지금은 자매입니다. 그 워셔스키 자매가 예전에 만들었던 매트릭스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매트릭스 안에 사는 것이 더 좋아서 결국엔 그래서 빨간 약을 먹을 것이 파란 약을 먹을 것인지, 응? 리얼 데저트, 진짜 사막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안온한 화실 온실에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버그라고 하는 게 생기고 거기다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버그가 만들어지면 틱틱틱 거리게 되고 픽 가게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얍삽한 그 주둥아리 하나를 가지고 가짜들을 만듭니다. 한 대짜리를 8푼짜리 대로 만들어서 틀리는 저울과 추로 무게를, 여러분 옛날 이게 뭐 쉐겔 이거 다 그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다닐 때 회수권 시대예요. 회수권 시대.
중학교 때 토큰에다가 회수권으로 바뀐 것 같아. 그랬나? 이제 헷갈리네. 토큰 회수권. 근데 회수권을 10장이잖아요. 이게 잘 자르면 11장이 나옵니다. 예? 신박하죠? 이게 11장에 나와요. 내가 그랬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친구놈이 그랬다는 얘기지. 신박해요. 그러면 그 10장짜리 하나 사잖아요. 그럼 그걸 걔는 10장짜리를 사요. 그 10장짜리 사서 11장을 만들어. 정말 놀라운 재능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하고 사는지 몰라, 그 새끼. 보면 이게 그 아저씨들은 알아요. 알지요. 딱 보면 이게 칼질한지. 아는데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들 보면서 참 그 당시 그분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글쎄 뭐라 그럴까, 아는데 모른 척 해주는 그런 것도 물론 잡아서 막 위조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와 징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소위 유시민이나 어준이나 우기나 시영이나 구용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짓거리에 징후와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징후와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형태인데, 징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징조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그것을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징후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징후는 뭐냐면 저 보면 이렇게 저 언덕 같은 게 막 물이 흘러, 이렇게 흙이 좀 이렇게 흘러 내려와. 이거 무너질 것 같은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징후. 응? 징조는 누가 그래, 야 저거 좀 있으면 무너진다. 왜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지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것에 있는 그 향후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징조라고 하는 건, 징후와 징조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며 또 직관적인 그런 것들이 징조에 있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저거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정청래를 비롯한 최민희, 이성윤이 이런 애들, 누구죠? 무슨 민수인가 걔네 최고위원,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는 저는 그래요. 반혁명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쟤네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청래 관련돼서 거기 붙어있는 저랑 친한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 걔네들도 제가 정청래 싫어하는 거 압니다. 왜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정청래가 되면 안 된다라고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엔 여러분, 박찬대라고 하는 사람도 걔가 돼도 난 힘들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송영길 선배나 김민석 선배가 되면 정청래보다는 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다도 나가고, 그다음에 김용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고, 서미아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고, 우리 누구죠? 우리 부평을 국회의원 우리 박 의원 보니까 나랑 학번이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84인가 하여튼 85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나랑 학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금 이 투닥거림은 반혁명의 징후와 징조가 읽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생물이냐? 예, 생물이죠. 정치의 절대적 기준이 있냐? 없습니다. 정답이 있냐? 정치에 정답이 있냐? 없어요. 제가 수많은 정치학자들의 책을 읽어보고 그들의 논리를 함께 하지만 정답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어떻게 정답이 있어요? 예? 뭐 예전에 그 월드컵 때 우리 옥토퍼스라는 문어가 이리 가면 누가 이기고 저리 가면 누가 이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답이 있습니까? 걔가 간데 근데 그게 맞힌 적도 있지만 틀린 적도 많아요. 틀린 거는 얘기 안 하고 맞힌 것만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있는 그 우리 쥐 그 쥐도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포 이렇게 하는 거 실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에서 이렇게 성공한 한 케이스를 가지고 마치 또 다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야구 선수들, 예? 훌륭한 야구 선수 박찬호 지금 선동열, 최동원, 지금은 누구죠? 누구야 우리 다저스에 가 있는 친구들, 김혜성, 김하성, 그런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여러분 수영물에 딱 떴는데 갑자기 누구죠? 네, 이젠 선수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탁 던졌더니 100m를 그냥, 200m를 40초, 30초, 딱 태어나자마자 10초 9를 10초 플랫 9초 3, 6, 3을 뛰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던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대차불가 대한민국은 그런 훈련의 결과이지 갑자기 뚝 떨어져서 김대중이 떨어져서 노무현이 떨어져서 이재명이 떨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던한 훈련을 통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김대중 대통령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끝없이 탄압하고 억압했던 그 검찰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노무현은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떨어져 죽었지만 지금 이재명은 그들을 확실히 뒤집어 엎어놓고 말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검찰개혁하겠다고 구라친 새끼들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새끼들이 이제 와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무슨 보안수사권? 이 개 잡놈의 새끼들이죠. 그 새끼들이 바로 반혁명 세력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지금 자기의 기득권과 이득권을 유지하고 온전하고 더 간악하게 팔아먹겠다는 장사치들. 여러분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과 장사치는 다릅니다. 예? 여기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짜대와 틀린 저울과 추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놈들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나왔다면 거짓말 얘기하고 나왔다면 이상한 프레임으로 사람들 호도하고 진실을 가리면서 진리를 틀어버리는 나쁜 놈의 새끼들.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거짓과 사욕과 공공을 이야기하면서 탐욕을 채워나가는 나쁜 놈들. 다름과 차이를 혐오와 증오로 바꾸는 새끼들. 다름과 차이를 서열과 차별로 만들어내는 놈들. 그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머리를 들고 꺼버적대는 그 추악한 악마적 형상들을 보면서 넌덜머리가 아니고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응? 정말 기회만 되면 패대기를 치고 갈기갈기 찢어서
사지를 아작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오히려 저 장동혁 같은 새끼처럼 아니 극우 매국 세력으로 아예 가든지, 겉으로는 휘황찬란하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어물전 무슨 뭐 쓰레기? 네가 막 어물전 꼴뚜기만도 못한 새끼지. 응? 더러운 진흙벌. 응? 거기서 기생하는, 응? 그런 정말 추악한 놈이 바로 너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별이 하나가 아니에요. AA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A,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별이 3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북극성이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북극성이 소위 그 기준 세페이드 편광성이라고 하는, 세페이드 편광성이라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하는데, 이 거리조차도 다 다릅니다. 뭐 1, 2년 광년 차이가 아니라 몇백 년 광년 차이가 나요. 제가 조사인가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예, 이렇게 보니까 어딨냐? 내가 소위 말해서 이 북극성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측정을 하면 323광년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20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고, 무려 200광년 차이가 납니다. 북극성 하나를 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이다.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이제 우리 기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성경에 있는 것들조차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다만 패러다임만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것들 중에 여러분 문장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고 성취로 증명한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가 없으면 실패한 겁니다. 성취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치는 결과로 말하고 성취로 증명한다. 얼마나 간결합니까?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패러다임이 있을 뿐이다. 바뀌는 거예요. 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가 바뀌고 새벽 중간에 나오고 오후 하고, 봄, 여름, 가을로 돌고,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돌고, 변하잖아요. 지금 이 지구, 우리가 아무 멀쩡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지만. 왜 같은 지점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절대적 기준, 절대적 표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뭐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이 우주에 띄우고 논 상황에서 지금 우주의 계산, 우주의 조건, 이게 완전히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제임스 웹 한번 쳐보세요. 그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AI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네이처지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정말 은하단만 해도 은하군, 은하계, 그다음 태양계, 행성, 막 수천조 개 저게 행성이 있고, 그렇죠? 거기 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태양계 같은 것도 조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지구와 우리 은하에 우리 몇 광년 떨어져 있는, 여러분 빛으로 몇 년 가는 거예요. 허블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은하 다른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라고 밝혀냈던 것도, 여러분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와 지금 우리 은하가 20억 년 후에는 완전히 부딪혀서 아작이 납니다. 여기 박살이 나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막 별깔이 부딪혀서 뭐 막 터지고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지구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20억 년 후에 그렇다는 얘기. 20억 년 후에, 20년 후가 아니라.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 하느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점이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차이인데요. 철학의 차이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함께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 그 한글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다. 근데 이 원문이 뭐냐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이 번역본은 이 히브리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될 그 존재다. 나는 내가 될 그것이다. 그것이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 영어 다른 텍스트 번역본은 I will be what I will be. 무슨 되어지는 나가예요. 되어지는 나. 된 나가 아니라 되어질 나. 되어질. 근데 그것은 개방형이에요.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몰라. 라고 하는 개방적 신의 개념이 히브리어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된 신이 아니라 되어질, 될 신, 되어가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에흐, 아쉐르 에흐. 이 말은 된 것이 아니라 될 무엇, 되어질 무엇. 신 개념이, 하느님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관도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 원문은 동사적이고 역동적인 반면에 헬라어 에고 에이미 호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에서 호언이라고 하는 건 나는 존재하는 완전체,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70인역에서 에고 에이미에 거기 호를 붙인 거예요. 에헤 아셔 에헤를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명사적이며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즉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는 행동하고 함께할 것이다라는 뜻이 있는가 반면에 헬라어 번역본은 나는 영원히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절대 기준점은 이미 흐트러졌어요. 제임스 웹을 통해서 이제 천체 물리학은 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위 절대적 진리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절대적 존재인 하느님의 존재적 상황도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형이고, 그리고 부사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동사적 신앙이 아니라 동사적 신앙에서도 더 나가서 부사적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저의 진정한 주장이고 저의 입장인 것이에요. 명사에서 동사에서 부사적 삶까지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명사형의 하나님, 동사형의 하나님, 부사형의 하나님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즉, 이 예흐예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하야입니다. 존재하다, 되다 동사라고 하는 존재하는, 되는 동사 1인칭 단수 미완료형, 완료되지 않는 형태예요. 예흐예.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미완료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괄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활동을 뜻하는 거예요. 예흐의 에셔르 예흐.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는 나도 잘 확장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철학적 기반이 바로 예언자 전통에서, 예언자의 철학과 사상의 전통에서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믿음과 신앙, 철학과 사상에 깊이 녹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 비폭력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조직적 역량들을 엄청난 폭발로서, 그래서 스스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보편적 편만성이 온 우주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신앙과 믿음이고 철학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역사 속에 나의 구원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약속과 신실함이 내포되어 있는 그 가르침이 히브리어 고백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예슈르 예헤라고 얘기할 때 그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그 두려움과 떨림, 공포를 이겨내고 바로 앞에 가서 사천이죠.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역사를 보라. 살아계시는 동사형이고 부사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이 문장을 헬라어 옮기면서 호온,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존재하는 자다. 호온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서 명사적 표현으로 바꿔버리면서 박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가 뭡니까? 내장 다 긁어내고 죽여서 내장 다 긁어내고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그걸 박제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동도 좋지 않아요. 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나와 지금
내 호흡과 동행하면서 내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에너지로, 지혜로 함께하는 그 하느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느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그리고 쓰레기 같은 저 신천지, 뭐 통일교 그 소위 기독교 계통에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전가의 보도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뭉쳐놓고 죽여놓고 내장을 다 긁어서 박제로 벽에 걸어놓고 그게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냐고. 매일매일 죽이냐고. 왜? 그러면 십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걸어놓으면 뭐해? 십자가 의미가 뭔데? 십자가 의미가 뭐예요? 급진적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근데 교회가, 개신교가, 캐톨릭이 그 쓰레기 같은 이단 사이비 기독교 계통의 그 잡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올려놓고 박제를 해버리잖아. 하느님을 박제하고 나사렛 예수를 박제하고 그의 사상과 철학과 그의 믿음과 신앙을 박제해버리고 있잖아. 역동적인 하느님을 못 박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에 송곳을 찔러서 장님을 만들고 귀에는 마개를 틀어서 못 듣게 하고 손은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족쇄를 채우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가줄로 칭칭 감아서 죽여버리는, 압살해버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지금 현대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증스러운 놈들이.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정치가 생물이냐고? 믿음이 생물이냐고?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상이 생물이냐고?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지혜가 생물이냐고? 네, 맞습니다. 생물이에요. 살아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살지 않았으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철학도 사상도 이념도 신념도 책임도 없는 거야. 정치도 아니야. 그건 내가 살아있는데 매일매일 숨쉬고 먹고 마시고 만나서 울고 웃고 즐기면서 싸우면서 화해하면서 더웠다 시원했다 뜨뜻했다 따뜻했다 좋았다 나빴다 울었다 웃었다 예 화도 냈다 얼마나 다양하고 방금 요거 내가 이제 저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세계 그런 역동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치가 생물이냐고 물어봐? 우리의 삶이 그럼 내 삶이 그러면 박제된 거야? 내 삶이 어디 부득이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왜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철학과 사상과 내 이념과 신념을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어? 왜 너희들이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처럼 하는 그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내가 진정 바라봐야 될 이 보편적 개별자로서의 보편적 편만성을 잃지 못하는 그런 문외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렇게 군중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소위 진보라고 외쳐대는 쓰레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충 같은 새끼들, 예? 바퀴벌레마도 못한 새끼들이 예전에 너희들이 뭐 했다고? 응? 유시민? 김어준? 최욱? 너희 옛날에 뭐 했는데? 너희들 진짜 뭐 했는데? 거리에 나가서 SI 40타탄이 이 귓볼을 스쳐가면서 눈에 맞아 죽어가면서 가슴에 맞아 가슴뼈가 부러지고 다리 맞아 다리뼈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그래 짱돌과 화염병을 던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너희 이 개새끼들은 뭐 했냐? 이 더럽고 추악한 새끼들. 밤새 밤을 새서 문자 하나, 글자 하나, 단어 하나 토론하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저러 돼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좀 밤새 해서 만들어낸 그런 성명서 하나 써본 적 있어? 이 개 잡놈의 새끼들아. 그런 새끼들이 뭐 민주화의 적장자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젊음을 던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 체류가스의 지랄탄에 백골단에 해골단에 몽둥이에 닭장차에 끌려가서 짓밟혔던 그 군합발에 짓밟혔던 수많은 하구대중들의 그 울부짖음을 너희 같은 개새끼들이 아냐고. 이 바퀴벌레는 못한 새끼들.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코인팔이하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여기 가짜 대를 쓰고 틀린 저울과 추를 이용하고 폭력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하느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처먹어도 허기가 지고 감춰도 다 없어질 거고 남은 것이라도 칼에 대어서 너희들이 뿌리긴 하나 거두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기름을 짜나 바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포도주를 짜나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무슨 도도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검찰개혁 그래고 검찰개혁 20년 떠든 주제에 뭐 했어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 단 한 줄 바꿔낸 게 뭐가 있냐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겨우 이제 보안수사권. 나는 너희들이 뭔가 좀 그래도 고급지게 나올 줄 알았어. 이 더러운 새끼들.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서로 이해관계를 어긋나게 하면 돼요. 그럼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디펜던트, 독립적 기구, 감시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 시민, 그리고 NGO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독립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그리고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하고 경찰을 견제하면 돼요. 그럼 또 서로 이놈들을 부패하게 되면 이놈들도 수사할 거 아니야. 끝없이 권력을 쥔 놈들은 끝없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해서 한 라인으로 흐르지 않게 한 라인으로 어긋나게 하면 돼. 서로 이해와 요구가 살짝 어긋나는 거야. 그럼 싸우게 되고 견제하게 되고 감시하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민주적 통제 장치를 통해서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걸 제안하고 이렇게 가자고 외쳐야 될 새끼들이 코인팔이나 하고 개새끼들이 지들이 적통이라고 얘기해. 그래 내 피가 끓는 거예요. 피가. 오늘 쌍욕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게 보이니까 저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왜 저렇게 하는지가 보이니까 저놈들에게 무슨 뭐 응? 야 시민아 그러지 마라. 어준아 엄마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야 구용아 너 이 새끼 공부 좀 더 해 이 자식아.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우리가 그 한글로 번역 우리 우리말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뭘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상태. 제가
명사에서 동사적 사고를 넘어서 이제 부사적 사고로 이제 이미 부사적 사고의 시대에 와 있어요. 이미 우리 시대는 동사도 넘어섰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2030, 102030 애들은 이미 우리는 뭐 갓다리를 보면서 들리지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노마드적 사고를 하자. 우리가 노마디스트가 되자. 노마디즘적 리즘적 사고. 이미 걔들은 그러고 있어요. 걔들은 지금 뭐 자기들이 나는 노마디스트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걔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명사적 사고를 하라고요? 동사적 사고를 하라고요? 걔들이 이미 부사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샌드박스를 만들어주고 그에서 안전하게 놀라고 하면 돼요. 잘 놀 거예요. 샌드박스를 만들어주면 돼요. 안전판을 만들어주고 야 니네 야 좀 저기 해도 요 안에서 놀아라. 여러분 지금 40년 됐어요. 87 체제가. 여러분 그 헌법도 얼마나 졸속 헌법입니까? 예? 거기 온갖 기득권과 이득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슨 뭐 헌법이 무슨 뭐 전가의 보도 무슨 뭐 저기예요?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헌법은 계속 변해왔어요. 물론 추악한 새끼들에 의해서 이승만에 의해서 박정희에 의해서 전두환에 의해서 변화됐으나 87년 유언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 민주화 객선제 직선이 했지만 헌법은 무슨 무소불위의 무슨 칼자루가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19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치학자인데 40년이 지났어요. 벌써 2번이나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헌법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21세기형. 그래도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지향하지 못해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 바꾸자. 계속 바꾸는 거예요. 헌법은 계속 바꾸는 거예요. 법은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박제된 게 헌법이 아니에요. 그런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게 헌법이에요. 법은 인간이 만든 건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 사회적 상식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상식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이에요. 40년 전의 상식. 여러분 40년 전에 이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아까 우리 방송하다 말고 우리 김태철 박사가 전화해서 뭐 내일 행사 있으니까 오라고. 예전엔 어떻게 했어요?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정말 웃기지만 무슨 카페에 정합니다. 거기 메모를 써놔요. 어디서 이렇게 암고 같은 거죠. 우리끼리만 약속되어 있는 암고가 있어요. 그럼 딱 보면 그거 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다음날 언제 어떻게 해. 그리고 10분 이상 누군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 뜹니다. 그냥 어처구니없게 다음에 만났더니 늦잠을 자서 못 왔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뜨면서 혹시 모르니까 또 우리끼리 아는 암고로 어디로 와라. 뭐 한 30분 있다가 뭐 40분 있다가 와요. 왜? 거기 들렸다 오는 거니까. 그런 일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대가. 핸드폰 있었으면 얼마나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40년 후에 이것을 갖고 사는 거야. 이것을. 이제 이게 없으면 이게 손에 없으면 불안해한단 말이야. 이거 없이도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접속을 하게 되고
삐삐가 생겨나고, 제가 1998년에 처음으로 핸드폰이라는 걸 제가 씁니다. 그때 이후로 핸드폰을 계속, 이게 핸드폰이 아니지만, 이거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준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도 생활을 했었어요, 옛날에. 역동적으로. 그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시대에 40년 된 헌법을 가지고 또 얘기한다? 그것은 40년 된 헌법은 여기 미가서가 얘기한 틀린 저울과 추가 되는 거예요. 틀린 저울과 추. 가짜 돼. 속이는 거.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제가 미개하고 야만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후에 우리의 눈은 이것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난 징후와 징조들을 우리가 밝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 민주화의 걸림돌이 누구냐? 명확합니다. 반혁명 세력들. 4대 매국, 극우, 패륜, 국힘당 뿐만이 아니라 소위 민주 진영,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놈들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반혁명 세력이 있어요. 유시민, 김어준, 최욱, 박시영, 정준희, 최민희, 또 누구예요? 박구용. 이런 새끼들이 반혁명 세력이에요. 이런 새끼들은 가차없이 응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징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가슴으로 징치한다는 말이에요. 응징이. 가슴 응자예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아직도 비록 반혁명 세력이긴 하지만 이놈이 되돌이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서적 동질감을 표현하는 게 응징이에요. 말을 바꾸면 징응하잖아요. 징응. 철퇴를 가하는 겁니다.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응징을 하고 싶지 징응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유시민, 김어준, 최욱 이런 새끼들을 응징은 하고 싶어도 징응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같이 가는 동지적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 4대 매국놈들보단 조금 나니까. 그러나 저 하는 짓거리가 저 과도한 반혁명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혁명 전으로 돌이켜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노무현을 팔아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개 참놈의 새끼들. 그것이 보이니까. 그 징후와 징조가 눈앞에 환히 보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입니다. 순응한 역사의 심판을 보일 것이고, 오늘 하느님의 말씀처럼 처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게 할 것이고, 곡식을 심어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기름을 짜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를 만들어도 처먹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우리 추 대표님, 열받는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버랜드 분 처음 뵀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네, 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같이 이게 좀 공간에 뭐 이런 개신교 목사가 있다. 감리교 목사니까요. 감리의 목사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소속 목사고 저는 동부연의 태백지방 하사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의 목사입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크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로 번역되지 말고 공동체로 번역했으면 좋겠다. 이제 처치 개념이 아니고요. 덩키르크라고 하는 게 키르크도 독일어 교회인데 교회 개념보다는 공동체 개념. 에클레시아 개념은 상당히 정치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 에클레시아는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 공동체였어요. 이거를 따르게 해석하면 성경 해석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호도됩니다. 이거 언젠가 제가 한번 또 계속 얘기해 왔는데 또 틈틈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립토 에클레시아는 이제 개별성, 뭐 우리 박진영 평론가인가요? 네, 제가 그 친구 되게 좋아하고 제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훌륭한 친구고 제가 만나본 여러 정치 평론가 중에는 거의 완탑, 투탑 정도 되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그런 얘기,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소위 개별성, 개인성. 저는 이제 보편적 개별자로서의 주체성. 이제 알랭 바디우가 얘기하는 보편적 개별자로서의 거기에 이제 주체성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 주체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도 이 크립토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체성, 그 보편적 개별자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체인 방식, 블록체인 방식으로 연동되어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 그런 공동체. 물론 오프라인,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동체의 어떤 형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잠깐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들, 그 작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내일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내일 오후 3시에 광고 좀 한번 해야지. 국회에서 온라인 혐오에 맞서는 청년 청소년 헌법 평화교육. 그래서 제가 15시에서 17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회의실에서 뭐 큰 데 아니에요. 작은 데. 뭐 많이 올 사람 많이 안 오는데 제가 제가 발제를 하나 합니다. 제가 발제하는 건 뭐냐면 정훈교육, 군대에서 하고 있는 정훈교육, 그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청년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분은 김원태라고 하는 분은, 김원태 교수님은 아마 헌법 개헌 관련된 이야기, 저는 평화교육, 그러니까 정원교육이 어떻게 평화교육으로 가야 되는지, 청년들이 어떻게 혐오와 증오를 걷어내고, 서열과 차별을 걷어내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발제 내용을 좀 하려고 하고요. 여기 이제 염태영 국회의원, 박정, 강덕구, 김우영, 이해식, 한준호, 김준혁, 손명수, 최현일, 황명선, 둘레, 여섯, 여덟, 10분의 그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성주 교육국장, 그다음 정민철, 그다음 요번에 최고위원 나왔죠. 그다음 컷오프 됐는데 안타깝고요. 김효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연구관, 그다음 홍상민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그 팀장님, 뭐 정보문화보호팀 팀장님, 이런 분들이 함께 토론에 임하게 되고, 저는 뭐 한 15분 정도 발제하는데
뭐 준비는 뭐 1시간짜리 준비해도 발제는 15분밖에 못하는 그런 토론회인데, 어쨌든 뭐 2시간 동안 한번 온라인 혐오에 맞서는 청소년 청소년 헌법 평화교육, 뭐 제가 토론은 좀 해봤는데 발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 국회 토론회 발제 머리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글쎄요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누가 와서 좀 찍어줬으면 좋겠고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와서 좀 찍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처불가 대한민국의 조건 3번째, 정치의 민주화 3번째, 정치가 생물이냐? 오늘 핵심적 절대적 기준, 절대적 표준, 절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느님의 이름조차도, 하느님의 신앙조차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히브리어의 예흐 에쉐르 예흐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혼,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흐의 에쉐 예흐, 나는 되어지는 존재다. 헬라 철학에서 뭔가 절대적 기준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또 정의이고 진실인 것처럼 외쳐대는 그런 헬라 철학적 기반이 아니라 히브리 철학, 히브리 사상처럼 우리가 예흐 아쉐르 예흐, 나는 내가 될 그것,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 자체가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 자체가 동사적이고 부사적인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 자체가 명사적이고 그다음에 전자론적이고 박제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예흐의 에쉬르 예흐, 하다, 내가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나는 어느 한 곳에 한 지점에 못 박혀 있지 않다 라고 선언하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끄집어들였던 그 매력적인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에셀 예흐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내 신념이고 내 책임이고 내 사상이고 철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 정치의 절대가 어디 있고 정치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믿음과 신앙도 절대와 정답이 없는데, 그러나 다른 것 차이를 풍요와 에너지로 바꿔내고 혐오와 증오를 만드는 자식들, 그 추악한 인간들, 그 추악한 세력들, 그리고 서열을 만들고 차별을 만드는 그 추잡한 것들을 징치하면서 징벌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처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조건 중에 3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에 저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에 포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 포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편적 개발자로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호흡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그래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 점점 즐겁고 기뻐집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일찍 더 꼼꼼히 준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우리의 삶은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적 정의와 진리, 진실에 저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 진리, 진실,
그것은 절대적 기준, 절대적 표준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짜대를 쓰고 틀린 저울과 추를 쓰는 거짓말과 폭력으로 피를 빠는 새끼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인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 문이 하나 열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활짝 열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편적 개별수로의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시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는 글쎄요, 더 좋은 내용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주권 네 번째, 경제의 민주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경제 얘기도 좀 할 거니까요. 기본소득 얘기도 할 거고, 양극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 이런 얘기도 그냥 좀 불편한 얘기라도 할 겁니다. 그런 얘기 같이 하면서 우리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억강무약 대동세상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보편적 개별수의 주체성이 발양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1시간 반 됐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